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나온 8% 정도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으로 추세가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전에 지지라인을 만들고 난 이후에 상방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랠리를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후에 들어오는 매물들은 신규 매수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기보다는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간다라는 말을 듣고 뒤늦게 들어오신 매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혹은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규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이 매수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 물량들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매물 출회 자체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최근 3, 4일 동안 들어왔던 이 매물들이 어제 전체적인 시장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장기간 보유를 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팔고 가자 라는 마인드로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이 부분이 어제 흡수가 되었다는 것 치고는 8% 정도라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추세 자체를 완전히 하방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걸쳐 있는 흐름이 나와 주었고 주봉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종가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잡혀 있다는 게 신규 매수 물량이 물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자, 밀고 올라가면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와 여기서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시 빠져나가야겠다,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겠다 라는 심리 자체가 이 구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향성 자체는 결국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추가적으로 5에서 6% 정도의 하방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매물 출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다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보유 물량들만 남으면서 재상승을 하고 2차 상승이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움직임 자체는 일간 자체로 보았을 때 $100 정도까지 6% 정도 가까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2차 상승으로 $100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와 에너지로 보았을 때 정책적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어떠한 산업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10 정도에서의 1차적인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500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500를 넘어서고 나서 시총이 2000조 중반 넘어까지 한 2500조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많이 올라갔다라는 심리들이 기관이라던가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오는 조정은 51선이나 50주선 가까이까지 어느 정도 큰 폭의 조정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 2, 3, 4파로서의 마지막 파동이 한 번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 부분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15% 정도의 조정을 만들어낸 이후에 자, 마지막 파동 상승을 가져갈 위치에 도달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10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부분이 붕괴를 된다면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마지막 파동 $500 이상에서 $550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에도 이렇게 상승 어느 정도의 이격도를 만들어낸 이후에 15% 정도의 하락을 만들어냈고 재상승을 가져갔던 것처럼 지금 역시도 $400 초반부에서 지지를 만들어 준다면 2, 3일 정도에 들어온 물량들이 어제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더해서 수익 실현을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한번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경우도 그런 식의 파동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종목이어서 지지라인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를 살펴보게 된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3%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전고점 상승이 나오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저는 먹을 게 없는 상승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루아침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었고, 왜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계열상으로 진행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오는 조정이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3.5%를 하루 만에 빼버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왔던 모든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을 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체 지수 가운데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매수, 적립식 매수를 하더라도 이 높은 위치에서 하시기보다는 51선이나 예를 들어서 좀 더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면 201선 위쪽 부분에서 지지 받을 때 이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타이밍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보유로 전략적 대응을 해주시는 게 평단을 낮추면서 장기적인 보유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나스닥과 S&P 500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51선 인근까지의 조정이 이어진 상황이고, 결국 두 달 동안 올라온 부분을 하루 만에 반납해버리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51선을 뚫었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에도 201선 인근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싸졌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보유를 해주시면서 평단을 낮추고 더 싼 가격에 미국이라는 시장의 전체 지수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는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저는 이 박스권 안에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간으로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 자체가 70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하방으로 3% 넘는 하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301선이 돌파되게 된다면 180선 라인까지의 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나 3배 레버리지로서 SOXL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비싸진 가격, 정배열의 파동으로서 지지를 하방에 두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반도체가 시세를 받게 되면 전고점 돌파를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더 비싸게라도 들어가시는 것이 조정을 받으면서 괴리율과 그리고 자산이 녹아버리는 피해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100이란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30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단순히 올라갔다가 원가격을 회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로 인해서 이 자금 자체가 오히려 80 정도, 70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3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하게 된다면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3배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종목으로는 이 수익률을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종목을 떠돌다 보면 수수료와 혹은 좋지 않은 투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금 자체가 사라지는 결말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실 때는 전체적인 지지라인을 올라선 상황에서 추세가 확실하게 잡혔을 때 투자가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괴리율도 정말로 무시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출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현금화를 하게 되면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탈출을 하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거나 조정이 길어지고 하루 일간 변동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절로 내 계좌가 까져나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SOXL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추세가 확실한 구간에서만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은 추세가 확실한 구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해 자체도 누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다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간 레버리지가 아닌 SOXX에 투자를 하시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고, 반도체 섹터는 말씀드린 박스권 그리고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돌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두 가지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신규 진입을 하기엔 높은 위치라는 점 강조를 드렸고, 다만 S&P 500이나 나스닥은 정배열이 무너져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크다고 하더라도 정배열만 유지가 되어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기다리면서 현금을 가지고만 계셔준다면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서 안정적인 지수 투자를 하시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신 상황에서 추세가 강한 개별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전체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파동상의 바닥권을 확인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투자해 주실 시기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